하루 8시간, 주말이나 새벽 야근까지 하고도 계약직 월급 85만 원 수당 조금 더 받았습니다. 열심히 애써가면서 노력해도 제 삶이 크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끌어당기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 4시간 이하로 일하고도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월 매출 1억 이상 기록했어요. 자막겨 가면서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적게 일하니까 더 많이 벌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애쓰며 살수록 인생이 안 풀리는 진짜 이유, 최신 끌어당김 이론을 바탕으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최신 끌어당김 이론 첫 번째는요, 결핍 주파수 이론이에요. 요즘 유튜브 보면 이성을 끌어당기는 주파수, 돈을 부르는 주파수, 취업 성공 주파수 같은 영상들이 적게는 100만 뷰, 많게는 1300만 뷰 이상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걸 보는 이유가 주파수로 원하는 걸 끌어당긴다는 건데, 이렇게 주파수로 원하는 걸 끌어당기려면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걸 하기 전에 내가 결핍을 주파수로 끌어당기고 있는 건 아닌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핍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따로 검색을 하진 않잖아요. 그걸 원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매번 결핍을 끌어당긴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돈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 돈을 끌어당겨야 해 라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 풍요가 아니라 돈이 없는 현실인 경우가 많아요. 뇌는요,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는지보다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더 강하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큰일 났다. 이번 달도 부족하면 어떡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 감정을 반복하게 되면 무의식은요, 이 사람이 원하는 기본 상태는 부족함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최신 뇌과학에서는요, 우리 뇌가 현재 감정 상태와 비슷한 정보들을 계속 찾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현실만 더 잘 보이고, 조급한 사람은 기회보다 위기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성공 영상 보고 자기 개발 책을 읽고 돈 벌궁리만 했거든요. 그런데 삶이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돈은 제게 불안 그 자체였어요. 돈이 없는 미래가 불안해서 지금 더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라도 돈을 모으고 싶은 그런 마음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했고 더 조급했고 하는 일은 오히려 노력과 반대로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풍요를 원한다고 말만 했지 실제 제 감정은 결핍과 불안을 근간으로 풍요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는 억지로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순간이 아니라 나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상태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 같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기회가 들어오는 속도나 무엇보다 결과가 훨씬 쉽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가예요. 풍요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먼저 결핍 상태부터 멈춰야 됩니다. 왜냐면 무의식은요, 말보다 상태를 더 강하게 받아들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에너지 누수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내일 중요한 일정 앞에서 오늘은 에너지를 좀 아껴야겠다. 라고 생각하거나,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왜 이렇게 지치지? 이렇게 생각할수록 망합니다. 에너자이저라고 하면 아이들이 떠오르는데요. 아이들은 집에 와서 왜 이렇게 지치지? 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 생각을 안 해도 원래 에너지가 많으니까 더 활발하고 더 많이 행동할 수 있어서 성취도 더 빨리 얻어낼 수가 있겠죠. 단지 나이가 어려서 또는 체력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나는 지쳤다라고 계속 인식하는 순간에 뇌가 실제로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몸이 먼저 지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먼저 나를 방전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8시간을 일해도 더 생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몇 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도 완전히 탈진해 버리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최신 심리학에서는 감정 소모와 자기 암시가 에너지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이 문제예요. 아, 너무 피곤해. 나 원래 체력이 약해. 아, 또 해야 돼? 이 생각만 해도 지친다. 이 말을 반복할수록 뇌는 점점 더 무기력한 상태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행동 자체보다도 자신이 하는 일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해야 할 일을 전부 버텨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마치 삶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 하나를 해도 에너지가 2배로 드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20대에 가장 얼굴이 어둡고 계속 졸고 피곤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스승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저는 체력이 원래 좀 약해요 라고 습관적으로 했던 말에서 님처럼 체력이 좋은 사람도 드물죠 라고 지나가는 말처럼 쓱 하셨는데 매번 지치고 졸리고 피곤한 일들만 생각하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설마 내가 체력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그러고 보니까 8시간이나 근무하잖아. 새벽 야근도 정신 차리면 바짝 해내잖아 하면서 체력이 좋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줄 어떤 삶에서의 증거들을 스스로 찾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관점에 있느냐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매일 찌푸둥한 얼굴로 툴툴거리면서 일어나던 아침이 훨씬 더 가볍게 일어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의 효율도 늘어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에너지라는 건요, 단순히 젊을수록, 체력이 좋을수록, 잠을 얼마 잤냐, 못 잤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에서 중요한 거는 억지로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새는 생각이나 말버릇부터 멈추는 겁니다. 불안, 억울함, 비교, 자기 비난, 의무감 이런 감정들은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가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감사라든지 설레임이나 확신, 편안함, 몰입감 같은 감정들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훨씬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으로 결국 현실까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론은 자기 동일시 이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동일시 시킵니다. 바로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이죠. 이건 쉽게 말하면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믿고 있는 자기 정체성대로 살게 된다는 건데요.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내 생각의 총합입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하고 사업 코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만나왔거든요. 그 중에, 나는 이만하면 됐어요. 지금보다 돈이 더 없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더 자유롭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죠. 물론 저도 그랬고요. 저는 그게 절대적인 돈이 없어서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평균 소득 이하의 돈을 버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건물을 몇 채를 가지고 있는 분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욕망들이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무의식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돈은 힘들게 벌어야 가치가 있다.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은 거짓이 있을 거야. 돈을 많이 버는 건 특정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신념들을 가진 사람은 신기하게도 거짓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힘들기 싫어서,
오히려 기회가 와도 의심하거나 잘 되다가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가까운 친척이 사업을 했었는데 아주 흥하게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못되는 경험을 어린 나이에 봐왔었고, 부모님이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지도 몰라, 사업은 위험한 거야 라는 무의식의 신념들이 생겨 있었더라고요. 이런 신념이 제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신념을 알아차리고 나니까 제가 왜 열심히 해도 돈을 끌어당기지 못했는지 알게 됐어요. 위험한 것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싫은 어떤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적당한 돈을 벌면서 살았을 테니까, 저는 제 생각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삶은 힘든 거야 라고 힘들어만 했던 거죠. 결국에는 지금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신념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삶을 바꾸는 가장 첫 단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신념들을 알아차리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잠깐, 만약에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이 일어나는 그 근원에 대해서 더 눈뜨고 원하는 생각만 지어낼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삶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술술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없는 자리에 대한 자각을 마음 공부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현재 제게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오기 시작했고, 사업조차도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경험하는 삶과 완전히 다른 삶,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생각들이 막 끌어당겨지는 지금의 삶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내 생각을 내가 만들면서 제대로 된 끌어당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마음 공부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삶이 바뀌었거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잠주려 가면서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몸은 점점 지쳐가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삶은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행동만 바꾸려고 했지 저를 움직이고 있는 무의식 상태는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결핍 주파수 이론.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내가 반복적으로 머무는 감정 상태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불안이라든지 조급함, 부족함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무의식은 결국 그 상태를 현실로 이어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에너지 누수 이론. 사람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불안이나 억울함, 자기 비난 같은 감정으로 훨씬 더 빠르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반대로 감사, 몰입, 설레임 같은 감정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고 그 에너지가 결국 현실의 결과까지 바꾸게 되겠죠. 세 번째는 자기 동일시 이론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믿는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힘들게 살아야 돼. 돈 버는 건 위험해.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라는 신념이 무의식에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건요, 단순히 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삶이 계속 힘들고 반복되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꼭 한번 내 행동보다 먼저 내 상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가장 붙잡고 있는 건 환경도 능력도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신념을 지금 지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원하는 신념, 나는 충분한 부를 누릴 사람이다. 댓글로 남기면서 여러분의 부의 신념을 장착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날 되세요. 안녕!